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프닝도 있었죠.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오보가 오늘 오전에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자들이 진득하지 못하게 설익은 취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이 뜸을 너무 길게 들이는 걸까요?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어제 북한 고위급의 중국 방문설이 퍼졌죠. 네. 그 소문이 아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북한 고위급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오늘 청와대도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또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다고 전했고요. 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북한에 초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CCTV 등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으면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단계적인 조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뜻이 깔려 있는 건지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뉴스웨이브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 20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정도 늦은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9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첫 신고가 들어간 시각은 8시 54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기까지 무려 1시간 25분이나 걸린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보고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는데 10시에 보고 받은 것으로 네. 30분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맞아요. 검찰 수사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20분 당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문의 7시간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밝혀지는 건지 이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놀랄만한 게 예. 박 전 대통령이 이 첫 상황 보고를 받았던 곳이요.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시 20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오전. 오전 10시면 한참 일할 시간이고 그렇죠. 대통령 출근 시간이 몇 시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뭐 회의 같은 걸 주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까요? 관저로. 또 무슨 말씀을. 그렇죠. 아무튼 말이 안 되는 네.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 침실에 머물면서 골든타임을 그러니까 흘려보낸 것으로 이제 그러게요. 조사가 됐는데 네. 또 놀랄만한 게 이제 사고 당일 오후에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방문도 최 씨와의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제 당시에 뭐 간호장교, 미용사 말고는 외부인이 관저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다음 달 4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6일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세월호 변호사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의문의 7시간이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얼추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전에보다는 많은 내용이 밝혀진 건 사실입니다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보고를 받은 10시 20분 전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침실에 있었다면서요, 침실에. 그러니까 그 침실에서 과연 무엇을 한 것이고 네. 전날엔 무엇을 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4년 4월 무렵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쉬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매주 주중에 네. 쉬었던 것인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전 10시 20분까지 관저 침실에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네. 그 목격자나 증인을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침실 안에 있었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가 일단 그 추정은 상식적 추정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10시 20분까지는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실에서 일했을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아까 없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세월호 참사 당일날에도 이제 안봉근 수석이 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올라가서도 문 밖에서 부르고 두드리니까 한참 후에야 나왔다.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무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오후 2시 15분경에 네네.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왔고 이어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네. 이 사람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의를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 최순실 씨가 왜 이 그 대책회의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뭐 친한 친구니까 조금 뭐 자문이나 뭐 의견 같은 거 구했을 수 있겠는데 그게 뭐 문제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예. 대책을 많이 같이 논의했을 정도다라는 네. 부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10시 20분에 침실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네. 나와서 그리고 2시 15분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대책회의를 가지기까지 그 사이에 네. 청와대 안에 참모들하고 공식적인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한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더 놀라운 게요. 네. 지금 보고를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느냐 그 부분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 최초의 보고를 직접 했다기보다는 보고서가 테이블에 놓여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찾아 올라와서 말을 했다는 거고 그 네. 뒤에 지금까지는 11차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음흠. 검찰의 수사 결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테이블에 출력해서 보고서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네. 그 실시간도 아니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시간 보고도 안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지시도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지시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네. 그조차도 안 됐던 것이다라는 예. 걸 알 수 있게 되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문의 7시간의 행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거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쯤에 보고를 받고 2시 15분쯤에 최순실 씨가 들어오니까 이어서 이제 대책회의를 가졌다라는 거니까 네. 그 사이 4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밝혀진다면 의문의 7시간은 얼추 이제 그 규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게 찾아와서 직접 보고 전화하고 나서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다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뭐 나왔던 수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이 사이에 식사하고 올림머리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림머리는 이제 최순실 씨하고 얘기해가지고 중계국 방문하기로 결정된 뒤에 불렀다는 것이죠. 아, 그 뒤에, 대책회의 뒤에요? 예. 그러면 진짜로 그 4시간 동안 또 무엇을 했는지도 그럼 또 미궁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사실상.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그 4시간은 그러면 빈 공간으로 아직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난 그 탄핵 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사는 했다라고 하니까요. 밥 먹는 시간은 있었겠죠. 중간에 점심.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뒤로의 시간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얼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나 했더니 역시 또 빈 공간은 있네요. 추가 규명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를 받았다는 10시 20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전에 양아름 기자도 이제 잠깐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전해 주시긴 했는데 이 타이밍이 왜 늦은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시 17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는 마지노선, 구조의 마지노선으로 봤던 것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그 무렵에 세월호가 한 108도 정도 기울어서 사실상 진입을 통한 구조는 어려워진 상황이었고요. 네네. 특히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의 마지막 카톡 발송 시간이 10시 1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자기들이 뭔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시간대를 이렇게 조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는 그 발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과거에 이제 탄핵 심판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중대본에 늦게 간 것은 중대본 근처의 교통사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자료로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도 거론을 하긴 했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그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라고 밝혀졌죠. 점심을 먹으러 간 기자가 파킹해 놓은 차를 빼는 장면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경재 변호사나 그쪽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신뢰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문의 7시간 완전히 풀리나 했더니 박주민 네. 의원의 진단에 따르면 아직도 비어있는 시간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까지 뭐 내용 종합하면은 세월호 7시간 때는 일단 침실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와 회의를 했고 네. 머리 손질을 했고 중대본에 방문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그 네. 사이 4시간으로 이제 좁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프닝도 있었죠.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오보가 오늘 오전에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자들이 진득하지 못하게 설익은 취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이 뜸을 너무 길게 들이는 걸까요?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어제 북한 고위급의 중국 방문설이 퍼졌죠. 네. 그 소문이 아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북한 고위급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오늘 청와대도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또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다고 전했고요. 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북한에 초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CCTV 등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으면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단계적인 조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뜻이 깔려 있는 건지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뉴스웨버 끝나는 대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 20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정도 늦은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9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첫 신고가 들어간 시각은 8시 54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기까지 무려 1시간 25분이나 걸린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보고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는데 10시에 보고 받은 것으로 30분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맞아요. 검찰 수사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20분 당겼다는 늦췄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문의 7시간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밝혀지는 건지 이건 좀 있다.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놀랄만한 게 예. 박 전 대통령이 이 첫 상황 보고를 받았던 곳이요.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시 20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오전. 오전 10시면 한참 일할 시간이고 그렇죠. 대통령 출근 시간이 몇 시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뭐 회의 같은 걸 주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까요? 관저로. 또 무슨 말씀을. 그렇죠. 아무튼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 침실에 머물면서 골든타임을 그러니까 흘려보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또 놀랄만한 게 이제 사고 당일 오후에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방문도 최 씨와의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제 당시에 뭐 간호장교, 미용사 말고는 외부인이 관저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다음 달 4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6일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세월호 변호사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의문의 7시간이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얼추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전에보다는 많은 내용이 밝혀진 건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보고를 받은 10시 20분 전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침실에 있었다면서요, 침실에. 그러니까 그 침실에서 과연 무엇을 한 것이고 전날엔 무엇을 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4년 4월 무렵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쉬었다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매주 주중에 쉬었던 것인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전 10시 20분까지 관저 침실에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목격자나 증인을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침실 안에 있었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가 일단 그 추정은 상식적 추정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0시 20분까지는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실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에도 이제 안봉근 수석이 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올라가서도 문 밖에서 부르고 두드리니까 한참 후에야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오후 2시 15분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왔고, 이어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의를 4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밝혀진다면 의문의 7시간은 얼추 이제 규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게 찾아와서 직접 보고 전화하고 나서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다는 것이니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뭐 나왔던 수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이에 식사하고 올림머리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림머리는 이제 최순실 씨하고 얘기해가지고 중계국 방문하기로 결정된 뒤에 불렀다는 것이죠. 그 뒤에 대책회의 뒤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 4시간 동안 또 무엇을 했는지도 그럼 또 미궁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그 4시간은 그러면 빈 공간으로 아직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난 그 탄핵 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사는 했다라고 하니까요. 밥 먹는 시간은 있었겠죠. 중간에 점심. 그리고 이제 그 앞뒤로의 시간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얼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나 했더니 역시 또 빈 공간은 있네요. 추가 규명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를 받을 때는 10시 20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양아름 기자도 이제 잠깐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전해 주시긴 했는데 이 타이밍이 왜 늦은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시 17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는 마지노선, 구조의 마지노선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무렵에 세월호가 한 108도 정도 기울어서 사실상 진입을 통한 구조는 어려워진 상황이었고요. 특히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의 마지막 카톡 발송 시간이 10시 1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자기들이 뭔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아마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최순실 씨가 왜 이 그 대책회의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뭐 친한 친구니까 조금 뭐 자문이나 뭐 의견 같은 거 구했을 수 있겠는데 그게 뭐 문제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예. 대책을 많이 같이 논의했을 정도다라는 네. 부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10시 20분에 침실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네. 나와서, 그리고 2시 15분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대책회의를 가지기까지 그 사이에 네. 청와대 안에 참모들 오고 공식적인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한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더 놀라운 게요. 네. 지금 보고를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느냐 그 부분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 최초의 보고를 직접 했다기보다는 보고서가 테이블에 놓여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찾아 올라와서 말을 했다는 거고 그 네. 뒤에 지금까지는 11차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테이블에 출력해서 보고서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네. 그 실시간도 아니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시간 보고도 안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지시도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지시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네. 그조차도 안 됐던 것이다라는 예. 걸 알 수 있게 되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문의 7시간의 행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거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쯤에 보고를 받고 2시 15분쯤에 최순실 씨가 들어오니까 이어서 이제 대책회의를 가졌다라는 거니까 네. 그 사이